S Life. 안녕하세요, 있습니다. 오늘은 제 유일한 취미를 하러 가는 날입니다. 일요일마다 농구를 시간 날 때마다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 팀 농구는 마지막 날입니다. 이렇게 농구를 하러 가는 길입니다. 저희 농구팀 같은 경우에는 만든 지는 한 6년, 6, 7년 정도 됐고요. 그전에는 야구를 하고 있었는데 야구를 그만두고 농구를 한 이유는 야구는 너무 재밌어요. 일단 스포츠 중에서 야구만큼 재밌는 거 물론 많이 있지만 야구도 엄청 재밌거든요. 정말 좋아하는 스포츠였고 정말 재밌게 했는데 일단 운동이 별로 안 됩니다. 일단 뭐 하루에 한 3게임 정도, 두세 게임 정도는 뛰어야 좀 이제 좀 운동이 됐다 이렇게 싶은데 사실 3게임까지 뛰기에는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고 가만히 서 있는 것만 집중해서 서 있는 것만 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생각보다 엄청 힘이 들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야구 같은 경우에는 폭발적인 스피드가 가끔씩 필요하잖아요. 뭐 도루를 한다거나 아니면 안타 쳤을 때 1루까지 살아나가야 될 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서 그런 두세 게임을 뛰고자 하는 체력적인 부분이 지금 농구하고 있는 거와 또 체력이 다른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야구를 그만두고 그렇지 않을 경우 수비를 할 때 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체력적으로 그러니까 운동이 좀 안 되는 느낌 그래서 꾸준히 안 되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원래 좋아하던 농구로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농구로 바꿔서 농구 쪽으로 넘어와 봤는데 일단 운동은 무지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되고요. 처음 농구 시작했을 때 5분이 아니라 3분? 2분? 뛰자마자 거의 바로 뻗은 것 같아요. 체력이 그만큼 떨어져 있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뭐 한 달, 2달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일단은 체력적으로 좀 올라오기 시작하고 하지만 한계가 오죠. 이게 이제 나이도 있고 짬밥도 어느 정도 먹다 보니까 요령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나이 들면서 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요령이 자꾸 늘어가지고 이제는 체력이 늘어나다가 이제 어느 한계에서 부딪히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가서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고 이렇게 돌아올 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전에는 이제 뭐 결혼하기 전에부터 시작을 했었었는데 결혼 전에는 이제 일요일날 갔다가 뭐 거기 농구팀 뭐 친구들이랑 밥도 먹고 뭐 친구 집 가서 씻고 좀 한숨 때리고 한숨 때린다는 표현이 좀 그런가요?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뭐 밥 먹는 거는 가끔 가능하고 이제 뭐 친구 집 자고 올 수도 없을 뿐더러 최대한 끝나는 대로 빨리 와야 회장님의 심기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해서 농구장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대략 한 30분에서 35분 정도 소요될 것 같고요. 제가 일단 지금 현재 그 친구들이 부천에 좀 모여 있어가지고 농구를 같이 하는 친구들이 농구장은 부천에 있습니다. 부평이죠. 부천에 친구들이 모여 있지만 농구장 대여는 부평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 부평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저도 사실은 전기차를 사서 몰기 전까지는 제가 전기차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사실 있지는 않았어요. 친구가 한 5년 전부터인가
계속 꼬시는데, 저는 그때, 물론 그때는 조금 이르다라고 아직도 생각은 들지만, 그 친구가 열심히 잘 타고 다녔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르다,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계속 반박을 하고 있었던 차에, 마침, 테슬라 모델 Y가 나오게 된 계기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Y가 나오게 된 계기가 제가 전기차를 사게 된 계기가 맞는 거죠. Y가 나오지 않았고 계속해서 모델 3만 있었다면 아마 크게 이렇게 넘어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모델 Y를 지금 10,000km 넘게 주행을 했는데요. 제가 1년이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10,000km를 넘게 주행을 한다는 거는 사실 거의 제가 여태까지 운전을 한 지가 그래도 20년이 넘었는데, 거의 손에 꼽힐 정도? 1년에 제가 10,000km 이상 타는 일이 거의 드물기 때문에 참 신기하죠. 물론 이 차를 가지고 제주도도 갔다 왔고, 여행도 좀 다니고 했지만, 그래도 이거 2달 사고 나서 2달이나 수리하고 있었고, 이런 거 저런 거 따져보면 사실 1년도 채 안 탔는데 10,000km를 벌써 넘었다. 확실히 좀 유지비가 싸다 보니까, 유지비라는 게 이제 기름값 걱정을 덜하고 전기값만 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좀 여유롭게 좀 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서울 시내 일을 할 때는, 서울 시내 같은 경우는 최대한 차를 안 끌고 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거의 지하철만 타고 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제가 5월달에 차를 받았는데 6, 7, 8, 9, 10, 11, 12, 1, 2 아주 9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9개월 만에 12,000km가 넘었나요? 주행거리 한번 볼까요? 주행거리가 어딨더라? 주행거리 12,500km, 572km. 와, 엄청나게 많은 키로수를 달렸습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달린 적이 없었는데, 아무튼 이게 휘발유로 따졌으면, 제가 QM6도 가지고 있지만 QM6에서 휘발유니까 휘발유로 따졌으면 벌써 기름값도 많이 나오긴 했겠네요. 아무튼 계속해서 농구장으로 가겠습니다. 오토파일럿의 좋은 점, 두 손을 다 떼시는 건 안 좋지만 가끔 이렇게 물을 드시기가 편합니다. 전방 주시를 하고 있지만 치아도 좀 더 여유로워지고요. 이렇게 물도 두 손으로 편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주행 보조 장치가 있는 관계로 저는 우측에 빠지는 차선이 나와서 잠깐 옮겨서, 혹시 모르시는 분도 있을까봐 한번 알려드리면, 깜빡이를 키면 이게 오토파일럿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 대신 크루즈 컨트롤은 남아 있고요. 그 상태에서 차선 변경하고 다시 한 번만 내리면 되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한 번이면 걸린다는 분이 계셨었는데 이제는 무조건 2번, 원래 오토파일럿이 걸듯이 2번 딸깍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오토파일럿이 다시 걸리기 때문에. 사실 사고 이후에 조금 트라우마들이 좀 생겼어요. 이 주변에서 차들이 좀 붙을 경우에는 자꾸 좀 이렇게 좀 소극적으로 운전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좀 불안해하거나 이런 게 좀 생기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뒤에 와서 받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그리고 사고가 또 이렇게 적지 않게 났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그런 것들이 두렵게 느껴지는데, 다행히도 고속도로에서 테슬라가 조금이나마 보조 장치 역할을 해주면서 그런 회피 기능을 조금씩 해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진짜 사고 조심하십시오. 저도 20년 넘게 무사고라고 자부하고 있었다가 하루아침에 사고가 나고 나니까 이게 참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보험 관련해서랑 사고 관련해서는 이제 정리가 됐거든요. 그 부분은 또 정리해서 한번 올려드릴게요. 이제 뭐 제가 얼마를 수령했고 어떻게 정리가 됐고 어떻게 뭘 해서 어떻게 했는지 뭐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거 보시면 그래도 유일하게 그 영상에 제일 짧은 영상에 제일 조회수도 많고 제일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그것도 한번 정리해 드려야지 어떻게 잘 정리가 됐는지 아실 것 같아서요.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고속도로 탈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내비게이션을 굳이 안 키더라도 뭐 핸드폰도 지금 촬영 중이니까 내비게이션을 안 키고 있고 지금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좀 소리를 켜볼까요? 소리를 이렇게 해서 제가 블랙박스 룸밀러를 쓰고 있는 거에서 고속도로에 대한 고속도로보다 카메라에 대한 정보를 주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을 굳이 키지 않고 길을 안다면 이렇게만 해서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톨게이트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임시로 오토파일럿을 껐어요. 요새 이게 업데이트가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자동으로 인식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톨게이트만 나오면 오토파일럿 상태에서 속도가 줄더라고요. 그건 참 뭐 안전을 위해서 해놓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참 좋긴 하지만 이렇게 지금 오픈형 톨게이트를 지날 때는 뒷차가 갑자기 제가 속도를 줄이게 되면 빵빵하거나 아니면 놀랄 수 있기 때문에 오토파일럿 저 같은 거 꺼주는 경우 다시 톨게이트를 지나고 나면 다시 한번 오토파일럿을 켜주곤 합니다. 저 그 얘기도 좀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이제 승차감 때문에 승차감으로 처음에 테슬라가 말이 많았죠. 뭐 통통 튄다, 뭐 하드하다, 뭐 이렇게들 얘기하시는데 사실 뭐 그거는 개인 편차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비싼 차를 타는 게 여러 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거의 처음 타는 거다 보니까 비교 대상이 일단은 없어요. 이 가격대에서 뭐 얼마나 좋은 차를 타봤다라고 뭐 할 게 없기 때문에 뭐 옆에 앉아서 뭐 누구 차 얻어 탄 정도 그거 뭐 얻어 타봤자 제가 뭐 얼마나 승차감이 비교가 되겠어요. 제가 직접 몰아보고 운전해보고 뭐 비포장 도로도 가보고 좋은 길도 가보고 해봐야지 이게 비교가 되는데 사실 이 금액대에 제가 뭐 비싼 차를 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저는 승차감 만족해요. 뭐 소음이 좀 난다 뭐 그런 거는 사실 웬만한 차들도 다 있기 때문에 특히 전기차는 뭐 다들 이제 얘기하는 것 게 조용하다 보니까 소음이 더 심하게 들어온다 뭐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특히 노면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좀 더 들어오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조용한 차다 보니까 음악을 틀었거나 아니면 뭐 라디오를 듣거나 이랬을 때 전혀 그런 부분들 딴 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제가 뭐 스파크도 타고 있었고 했지만 뭐 스파크 역시 뭐 풍절음 뭐 안심하다 그러면 거짓말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음악 틀고 뭐 라디오 틀고 이러면 전혀 거슬리지 않는 똑같습니다. 뭐 물론 뭐 차에서 조용히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찌됐건 이 차도 승차감에 있어서는 호불호가 있을 것이고 그런 뭐 소음에 대해서도 호불호가 있을 것이고 또 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풍절음 또 다 패키지로 하셔가지고 또 제가 잡으시는 분들 계시고 개인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이런 요철 지날 때 조금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네. 하지만 평상시 주행이나 고속도로 주행이나 전혀 승차감에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뭐 좋은 차를 이것저것 타보신 분들은 아마 그 차에 비해서 나쁘다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X처럼 모델 X처럼 서스펜션 조절을 조금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있고 그런 게 차라리 옵션으로 들어갔다거나 이랬으면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도 어쨌든 저는 엄청 매우 만족하면서 타고 있는 차다 보니까 아주 만족합니다. 일단 이 차는 제일 큰 장점은 저는 원래 차를 살 때 뭐 저번에 폴스타를 구매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을 1순위로 하기 때문에 볼보와 거의 동급 그 이상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전성을 테스트를 받고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 그 부분에서 1등인 것 같고요. 사실 이 차가 사고 났을 때가 제가 차를 뽑은 지 2달 만에 사고가 났는데 그 전에 타고 다니던 차가 스파크였어요. QM6는 거의 와이프가 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스파크로 똑같은 사고가 났다면 아마 병원에 바로 입원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그때 세게 박히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이 차한테 감사하면서도 또 아쉬우면서도 슬프면서도 뭐 그런 것들이 좀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어쨌든 어찌 보면 테슬라 덕분에 좀 큰 제 몸에 사고가 당할 걸 좀 막았다라는 느낌도 있어서 분노 반, 애잔한 반,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드는 차이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오토파일럿 하다 보니까 너무 편해서 뭐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제 운전의 질이 좀 바뀌었다라고 할까요? 정말이지 편하다 라고 느낄 수 있는, 물론 뭐 이 차들이 뭐 다른 차들에는 없는 건 아니지만 요 기능들이 다른 현대기아차 뿐만 아니라 뭐 다른 외제차들도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볼보 X6이랑 한번 비교해드렸던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제가 현대기아차는 아직 요 기능을 써보지는 못했어요. 볼보 XC90이 그래도 저는 나름 차에서는 좀 상위급에 속한다라고 생각하는 차로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 이 테슬라 전에 제 워너비 카였기도 했지만, 근데 거기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만족을 하지 못한 결과값, 테슬라에 비해 사실상 그거를 처음 몰았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우아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차를 몰아보고 그 차를 타다 보니까 거기서의 좀 어떻게 보면 얘보다는 좀 덜하다는 느낌을 받은 것 뿐이지, 사실상 차만 놓고 봤고 그 기능만 그 차를 먼저 몰아봤다면 저는 뭐 엄청 우아하고 좋다라고 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개인 편차가 좀 있는 게,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뭐 차는 개인 소모품이기도 하고, 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좀 더 전자기기 같은 느낌이 좀 많고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좀 개인 편차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자기가 판단을 어쨌든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느끼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영상은 어쨌든 저의 일상을 보여드리는 영상이면서 테슬라에 대한 또 부분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부분도 또 알려드리는 거기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느끼셔서 개인적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차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점 중에 하나가, 제가 원래 좀 깔끔한 거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뭐가 좀 잡다하게 있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근데 테슬라만큼 깔끔한 차는 없죠, 내일과. 뭐 하다못해 심지어 모든 사람들이 제 차를 타면 그렇지 너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너무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저한테는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저는 뭐 차에 막 덕지덕지 붙이는 거 싫어서, 사실 지금 저기 차량 번호 저것도 빨리 바꿔야 되고, 저 아파트 출입증도 원래 붙여야 되는데 안 붙이고 그냥 얹어놓고 다니거든요. 심지어 핸드폰 거치대도 달았다가 떼버렸으니까 웬만하면 좀 깨끗한 걸 좋아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참 만족하는 차죠. 이거보다 더한 심플한 차는 현재까지는 없으니까. 10시까지인데 5분 남았네요. 얼른 도착해야 되는데.
갑자기 떠오른 건데,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최근에 제가 이제 뭐, 농구팀, 저 팀원들 몇 명과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뭐 소주 한잔 할 일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전기차 얘기가 나와서, 저만 지금 전기차를 타고 있다 보니까 저희 농구팀 중에서 많이 물어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천을 해줘요. 테슬라 말고도 전기차로 가라. 일단 전기차로 갈 시대가 왔다. 나도 그런 생각을 계속 품고 있었지만, 의심을 했었지만, 이제는 가도 될 시기가 왔다라고 말을 해줘도 사실상 체감으로 인지를 잘 못하는 게 이 충전기 때문에 다들 충전에 대한 불편사항을 계속 고민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무리 편하다, 괜찮다, 좋다라고 얘기를 해도 사실 그거를 체감을 하지 않는 이상은, 체험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인지를 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좀 아직까지는 계속 시기상조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아파트에 살면 무조건 사셔도 돼요. 뭐 충전을 우리가 매일매일 하지는 않기 때문에, 물론 뭐 요새 조금 하이브리드 차들도 많아졌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차를 점유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그 충전기 대수에 비해서 그 아파트 내에서 전기 차량이 이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아직까지 완속 충전기로 충전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이틀에서 3일에 한 번, 어떤 분들은 짧게 운행하시는 분들이면 거의 뭐 5일에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충전할 거기 때문에,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면 무조건 추천, 단독주택이면 무조건이 아니라 그냥 100%, 그냥 충전기를 자가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이면 완전 이거는 무조건이 아니라 거의 그냥 필수 요소. 근데 아파트면 거의 8, 90% 이상 추천. 근데 이제 빌라다, 뭐 다세대 주택이다, 아니면 뭐 독립형 아파트다, 뭐 독립형이라 그러면 이제 한 동밖에 없는 아파트다, 아니면 뭐 동이 적거나 뭐 소형 아파트거나 이랬을 경우, 이럴 때는 조금 비추를 드리지만 본인이 조금 부지런할 수 있고, 근데 생각보다 부지런하다는 게, 이게 우리가 사람들이 인식을 전기차는 오랫동안 충전을 해야 돼 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꺼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급속 충전기를 가서 10분만 충전을 해도 사실상 오늘 서울 시내나 뭐 경기도권 내에서 돌아다닐 양은 충분히 거의 충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주유소에서 만약에 줄을 좀 섰다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주유소를 찾아가는 거리, 그것만 따져도 뭐 어쨌든 시간이 10분 정도 소요되는 거는 뭐 다들 어느 정도는 감안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왜 선전들 많이 나오잖아요. 뭐 20%에서 80%까지 가는데 뭐 18분, 15분이면 충전 가능하다. 이제는 고속 충전에서 웬만큼 다 충전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서 내가 만땅을 채우고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고속 충전은 또 요금이 비싸다 보니까 항상 제가 운영하는 방법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10분 정도 내가 오늘 필요해서 집에 가서 다시 완속 충전을 낄 수 있을 정도, 또는 오늘 내가 가는 거리에 좀 여유분을 더해서 만약에 있을 변수에 대비에 대한 운행 거리가 나올 수 있을 정도, 나 그 정도, 거기서 조금 더 여유치?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10분 정도만 충전해도 거의 뭐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운행을 해보시면 사실상 전기차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이게 항상 대부분 충전을 하시면 끝까지 채워야지, 뭐 90%까지 채워야지, 내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불편하다라고 인식이 느낄 수 있는데, 얘도 차다 보니까 그냥 주유하듯이 오늘은 뭐 10,000원어치 넣겠다, 뭐 30,000원어치 넣겠다, 뭐 나는 10,000원을 넣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하시면 사실상 전기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는 조금 없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아직 고속 충전기가 뭐 그렇게 원하는 위치에 막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가 좋은 점이, 테슬라는 고속 충전기는 다 슈퍼차저가 그래도 주변에 곳곳에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장점이라고 보기 때문에